삼성전자가 어제 생각보다 훨씬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사상 최대 주주 환원이 발표됐고 원달러 환율까지 내려왔는데 외국인과 프로그램은 왜 삼성전자만 그렇게 세게 던졌을까요? 더 중요한 건 이 매도가 어제로 끝난 건지 오늘 장 초반에도 한 번 더 쏟아질지입니다. 이걸 모르고 첫 반등만 따라가면 또 높은 자리에 물릴 수 있어요. 그 답은 오늘 장이 열린 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수급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보죠.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지금은 화요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어제 계좌를 보고 마음이 무거워서 평소보다 일찍 눈을 뜬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은 장 초반에 남은 매물을 한 번 더 소화한 뒤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다만 어제 저점을 누가 받아주는지 확인하지 않고 빨간불만 따라가면 방향을 마치고도 계좌는 다시 물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급락 안쪽에서 실제로 어떤 돈이 빠져나갔는지 장이 열리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수익권에 있는 분과 높은 가격에 물린 분,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분이 오늘 서로 어떻게 다르게 움직여야 하는지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는 27만 1,500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장이 열리자마자 매물이 밀려 나왔고요. 장중에는 25만 5천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마감 직전에는 25만 8천원 부근까지 올라왔지만 금요일 종가와 비교하면 8% 넘게 빠진 자리였습니다. 금요일에 10% 가까이 올랐던 주가가 하루 만에 상당 부분을 돌려준 겁니다. 계좌를 열었는데 수익이 통째로 사라졌거나 금요일에 뒤늦게 들어갔다가 바로 큰 손실이 찍힌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제 장에는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3% 넘게 밀렸는데 오른 종목 수가 내린 종목 수보다 오히려 많았어요.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져 아무 종목이나 던진 날이었다면 이런 숫자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코스피가 무너졌지만 실제 매도는 삼성전자처럼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종목에 훨씬 세게 몰렸다는 뜻입니다. 수급을 보면 그 모습이 더 선명합니다. 장마감 직전 집계로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3조 7천억 원 넘게 팔았고요. 비차이 프로그램에서도 3조 원이 넘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비차이 프로그램은 삼성전자가 실어서 한 종목만 골라 파는 돈이 아닙니다. 지수와 ETF,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로 묶어 움직이는 돈이에요. 그 바구니에서 가장 무거운 삼성전자가 집중적으로 눌린 겁니다.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놀라서 도망친 날도 아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1,380원 안팎으로 내려왔어요. 보통 원화가 약해지고 환율이 급하게 오르면 외국인 매도를 환율 탓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그 반대였습니다. 환율이 진정됐는데도 외국인은 대형주를 크게 덜어냈어요. 이건 한국 시장 전체를 버렸다기보다 주주 환원 발표 뒤 삼성전자와 지수 대형주에 잡혀있던 기대를 빠르게 정리한 매도에 더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이거죠. 90조 원에서 110조 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주주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돈인데 왜 주가는 이렇게 빠졌을까요? 금액만 보면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기존 최대 규모보다 몇 배나 크고요. 올해 3분기에만 정규 배당을 포함해 약 30조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시장이 돈의 총액보다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쓰는지를 더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장이 가장 원했던 건 자사주를 사서 없애는 계획이었습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인 뒤 소각하면 시장에 남는 주식 수가 줄어듭니다. 같은 이익을 벌어도 한 주가 가져가는 몫이 커지죠. 그래서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더 강한 주가 재료로 보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내용 가운데 당장 구체적으로 잡힌 건 현금 배당이었고요. 나머지 돈을 배당으로 돌릴지 자사주를 사서 소각할지는 내년 1월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큰 돈을 약속했지만 시장이 원하던 답은 뒤로 미뤄진 셈입니다. 여기에 15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 문장만 보면 회사가 주가를 받치려고 15조 원어치 주식을 바로 사주는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 물량의 목적은 임직원 보상입니다. 매입하는 주식을 곧바로 없애는 소각 계획과는 다릅니다. 그러니 시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현금 배당은 크다. 그런데 주식 수를 확실히 줄여줄
돌려줄 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어제 하락은 주주 환원이 나빠서가 아니라 기대했던 방식과 실제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나온 실망 매도였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이미 규제상 부담을 신경 써야 할 수준에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보통주를 많이 사서 없애면 전체 주식 수가 줄면서 금융계열사의 지분율은 거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남은 주주 환원 재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자사주 소각보다 현금 배당으로 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 부분이 발표 제목만 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어제 하락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실제로 자사주를 사기 시작했는데도 왜 주가를 못 받쳤을까요? 자사주 매입은 시장에 나온 물량을 무제한으로 다 받아주는 방패가 아닙니다. 매일 주문할 수 있는 규모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기간에 나눠 사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외국인 현물 매도와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동시에 쏟아졌어요. 회사가 아래에서 주식을 일부 받아도 그보다 빠르게 큰 매물이 밀려 나오면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시작되다는 사실과 오늘 당장 바닥이 만들어진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금요일까지 들어왔던 짧은 돈도 문제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직전 이틀 동안 강하게 올라왔고요. 금요일에는 주주 환원 기대까지 붙으면서 높은 자리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미 수익이 크게 난 자금에게 월요일 아침은 새로 살 날이 아니라 좋은 뉴스가 공개된 틈을 이용해 수익을 챙기기 좋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장이 시작되자 기다렸다는 듯 매도가 나왔고 주가가 밀리자 뒤늦게 따라붙었던 개인의 손절까지 겹쳤습니다. 뉴스가 좋았는데도 떨어진 게 아니라 좋은 뉴스에 대한 기대가 먼저 주가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락이 커질수록 기계적으로 따라붙는 돈도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는 삼성전자 하루 움직임을 2배로 따라가는 레버리지 상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상품은 하루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장중과 종가 부근의 비중을 다시 조정합니다. 주가가 급하게 밀리면 레버리지 상품에서도 추가 매도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매도가 다시 주가를 누르면서 하락이 더 커지는 일이 생깁니다. 어제 급락을 레버리지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실망 매도와 프로그램 매도 뒤에 변동성을 키운 힘으로는 충분히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놓고 보면 어제 삼성전자가 왜 유독 세게 빠졌는지 답이 나옵니다. 회사의 반도체 경쟁력이 하루 만에 사라진 게 아니고요. 주주에게 돌려줄 돈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미 많이 올라와 있던 주가에 시장의 기대가 너무 앞서 들어갔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확답이 늦어지자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외국인과 지수 바스켓 매도, 레버리지 비중 조정이 겹치면서 하락폭이 실제 악재보다 크게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제처럼 곧장 아래로 무너지는 쪽보다 장 초반 남은 매물을 소화한 뒤 반등을 시도하는 쪽을 더 높게 봅니다. 어제 하락이 기업의 이익 전망이 무너져서 나온 매도가 아니었고요. 하루 동안 나올 수 있는 실망 매물과 단기 차익 물량이 상당 부분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반등이 나온다고 금요일 가격을 단숨에 되찾는 모습까지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큰 변수가 바로 앞에 있어서 외국인이 처음부터 큰 돈을 다시 넣기에는 부담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급락을 전부 되돌리는 날보다 바닥을 확인하고 26만 원 위를 다시 두드리는 날에 더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삼성전자에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알지 못합니다. 몇 시에 얼마까지 오르고 어느 가격에서 다시 꺾일지 전부 알고 있다면 시간여행자거나 신이겠죠. 다만 어제 확인된 가격과 외국인 수급, 프로그램 매매를 놓고 보면 어느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큰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 어디서 기다리고 어느 순간에는 행동을 멈춰야 하는지도 미리 준비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유튜브 영상으로는 장중에 계속 달라지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는 동안에도 주가는 계속 움직이고 여러분이 영상을 확인하는 시간도 모두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방향만 말씀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 장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전부 나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가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움직임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25만 5천 원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어제 가장 강하게 받아낸 자리입니다. 오늘 한 번 더 밀리더라도
이 가격을 깨지 않고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면 어제 던질 사람은 상당 부분 던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매도 규모를 줄이고 삼성전자가 26만 원 위로 올라온다면 반등의 힘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는 빨간불 자체보다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시작부터 26만 원 위로 튀어오른다면 오히려 조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급락 다음 날에는 전날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매물이 반등을 기다리고 있어요. 시초가가 강하다고 따라갔는데 외국인은 계속 팔고 프로그램까지 매도로 돌아서면 오전 상승은 금방 꺼질 수 있습니다. 26만 원을 넘는 것보다 그 위에서 버티는지가 먼저예요. 외국인과 프로그램이 함께 받아주지 않는 상승은 쫓아가지 마세요. 놓친 상승은 손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저점이 다시 무너질 때는 물타기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25만 5천 원 아래로 내려간 뒤 짧은 시간 안에 회복하지 못하고 B차입 프로그램 매도까지 다시 커진다면 어제 끝나지 않은 물량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싸 보인다는 이유로 계속 수량을 늘릴 때가 아니에요. 현금을 남기고 매도 속도가 줄어드는 자리부터 다시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제 예상은 반등 쪽이지만 저점까지 무너지는 순간에도 같은 생각만 붙잡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주식은 내가 어제 무슨 말을 했는지 봐주지 않으니까요. 자, 제가 앞에서 오늘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전부 나눠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특히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막상 장이 열리면 지금 상황이 제가 말씀드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가는 계속 움직이고 외국인과 프로그램 수급도 짧은 시간 안에 달라지니까요. 지금 나오는 상승을 따라가도 되는 건지, 잠깐 올라오는 반등이라 기다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저점이 무너져서 물타기부터 멈춰야 하는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시나리오를 이해하는 것과 실제 장에서 지금 어느 경우인지 판단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이 아직 어렵고 상황이 달라질 때 조금 더 쉽고 빠르게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삼성전자 대응 알림센터 입장 신청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영상에서는 오늘 나올 수 있는 경우와 대응 방법을 미리 이해하시고요. 장이 열린 뒤 지금 어떤 경우가 나타났는지, 그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삼성전자 대응 알림센터에서 실시간 대응 알림을 받아 바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보유 상태에 따라 오늘 행동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낮은 가격에서 사서 아직 수익 중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제 하루 빠졌다고 가진 분량을 전부 던질 필요는 없어요. 다만 금요일에 봤던 수익이 다시 돌아오겠지 하면서 아무 계획 없이 버티지는 마세요. 오늘 반등이 나오더라도 매수세가 26만 원 위에 남는지 보고 장중에 저점을 다시 깨면 일부 수익을 지킬 준비는 해두셔야 합니다. 계좌에 플러스가 찍혀도 언제 지켜야 할지 모르면 그 수익은 다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높은 가격에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오늘 하루 만에 본전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제 같은 급락 뒤에는 반등이 나와도 본전 매물이 여러 번 쏟아질 수 있어요. 본전은 내 계좌의 사정이고 시장은 그 가격을 모릅니다. 반등이 나오면 무조건 끝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내 비중을 줄여야 할지 아니면 시간을 더 줄 수 있을지 나누는 기회로 쓰셔야 합니다. 특히 신용까지 사용하셨다면 주가 전망보다 버틸 수 있는 기간을 먼저 계산해 두세요. 비중이 너무 큰 분들은 종목보다 계좌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말과 내 돈 대부분을 한 종목에 넣어도 된다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어제처럼 하루에 8% 넘게 움직이면 비중이 큰 계좌는 판단부터 얼어붙어요. 오늘 반등이 나오면 더 살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요. 내 계좌가 한 번 더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크기인지부터 보세요. 비중을 줄이는 건 삼성전자를 포기하는 행동이 아니라 다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숨쉴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아직 삼성전자를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제보다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자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매도하던 돈이 멈췄는지, 오늘 저점이 어제 저점보다 높아지는지, 26만 원 위에서 거래가 이어지는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진 뒤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처음 피는 가격을 놓쳤다고 손해본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 타이밍은 가장 낮은 가격을 마치는 순간이 아니라 떨어뜨리던 힘이 멈춘 뒤 올라가는 돈이 붙는 순간입니다. 레버리지 상품을 들고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본주는 시간을 견디면 다시 기회를 기다릴 수 있지만 레버리지는 하루하루 움직임이 계좌에 누적됩니다. 많이 빠졌으니 2배로 빨리 회복하겠지 생각하다가 변동성이 한 번 더 나오면 손실도 2배 가까이 커질 수 있어요. 오늘 반등이 나오더라도 본주보다 먼저 수익을 지킬 계획을 세우고요. 저점을 다시 깨는 경우에는 희망보다 비중을 먼저 줄여야 합니다. 이런 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방향을 매번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틀렸을 때 계좌가 망가지지 않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장기 보유자라면 어제 발표를 나쁜 뉴스 하나로 끝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주주에게 돌려줄 재원 자체는 역대 최대이고요. 30조 원 규모의 현금 배당도 실제 주주에게 돌아갈 돈입니다. 반도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와 나누겠다는 큰 방향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기 재료가 좋다고 단기 가격이 곧바로 오르는 건 아니에요. 시장은 남은 돈 가운데 얼마가 자사주 소각으로 이어지는지, 그 결정이 언제 확정되는지를 다시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좋은 회사와 오늘 좋은 매수 자리는 따로 봐야 합니다. 오늘 반등이 나오더라도 현실적인 목표부터 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26만 원을 되찾는 것이고요. 그 위에서 매물이 줄어들면 그 다음에는 시초가 부근까지 열립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금요일 종가까지 모두 회복하겠다는 기대를 먼저 세우면 작은 반등에도 욕심이 커지고 다시 판단이 늦어집니다. 오늘은 얼마나 높이 오르느냐보다 어제 저점을 다시 밟았을 때 누가 받아주는지를 보세요. 그 답이 확인돼야 이번 하락이 하루짜리 충격으로 끝날지 조정이 더 이어질지가 갈립니다. 이쯤에서 내 계좌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어제 급락을 보면서 팔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못하신 분, 낮은 가격에서 샀는데 언제 수익을 지켜야 할지 몰라 불안한 분, 본업 때문에 외국인과 프로그램을 계속 볼 수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건 내일 오를 종목 이름을 하나 더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다리던 조건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방금 전까지 맞았던 판단이 언제 달라졌는지를 제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움직일 때마다 보내는 알림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저점처럼 중요한 가격을 지키거나 이탈할 때,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방향이 달라질 때, 그리고 삼성전자 판단을 바꿀 만한 뉴스나 공시가 나올 때 대응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저점과 고점을 대신 맞춰주는 알림이 아니에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전망을 언제 그대로 가져가고 어느 순간부터 새로 봐야 하는지를 놓치지 않게 해드리는 알림입니다.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추가로 밀릴 때와 옆으로 버틸 때, 다시 반등할 때 무엇을 다르게 봐야 하는지 3단계 대응표로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삼성전자에서 빠져나온 돈이 반도체 장비와 후공정, 전력 인프라 같은 주변 종목으로 움직이는지도 같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종목 이름만 던져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 관심을 높이고 어떤 변화가 나오면 한 발 물러서야 하는지 수급과 거래량에 맞춰보는 겁니다. 영상에서는 오늘 가능한 움직임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실제 그 타이밍이 왔을 때는 알림센터에서 실시간 대응 알림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신청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접수하신 뒤 안내되는 방법에 따라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급락은 뉴스가 나온 뒤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멈추는 순간도, 프로그램이 다시 주가를 누르는 순간도 아주 짧게 지나가요. 주가가 움직인 뒤 뒤늦게 이유를 찾지 마시고요. 오늘 장이 열리기 전에 신청해두고 대응이 달라지는 순간에 실시간 대응 알림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급락은 회사의 이익이 무너져서 나온 하락보다 주주 환원 방식에 대한 실망과 차익 매도에 더 가까웠습니다. 외국인과 비차익 프로그램이 동시에 빠져나오면서 실제 뉴스보다 낙폭이 훨씬 커졌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장 초반 남은 매물을 한 번 더 소화한 뒤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위로 방향을 돌렸다고 보려면 25만 5천 원을 지키고 26만 원 위로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그때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가 함께 줄어드는지도 보셔야 하고요. 시초가부터 빨간불이 들어와도 이 수급이 따라오지 않으면 쫓아가지 마세요. 어제 저점을 다시 깨고 매도 규모까지 커진다면 물타기를 멈추고 현금과 비중부터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어제 계좌를 보면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금요일에 잠깐 되찾았던 수익이 하루 만에 사라진 분도 계실 테고요. 이번에도 내가 사면 왜 떨어지나 싶어 허탈했던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어제 손실을 오늘 한 번에 되찾으려고 하면 시장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본전을 서두르는 게 아니라 매도가 멈추는 순간과 다시 위험해지는 순간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알고 기다리면 같은 흔들림 속에서도 내 계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장이 열리기 전 내 매수가와 비중부터 한번 확인해 두세요. 수익 중인지 손실 중인지보다 내가 어느 가격에서 무엇을 할지가 먼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빨간불에도 흥분하지 않고 파란불에도 겁먹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른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출근길 조심히 다녀오시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